안녕하세요, 속보효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오시겠는데요. 아니요. 알겠어. 얘도 없다 그러고. 한국은행 통장 누구한테 있는 거지? 다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석탐정 일찍 왔네요. 석탐정 빨리 네네네. 잘 오세요. 네네. 석탐정 한국은행 통장 있어요? 저도 없는데. 없어요? 석탐정도 없으면 중고장터에 올려야 되나? 아니 왜 한국은행 통장이 갑자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억만금을 줘도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잠깐 장난 너무 심하게 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로 무식해 보입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옛날에 그 EBS에 출연했을 때 살이 좀 많이 찌긴 쪘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는 우리가 예금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게 만들어준 닉 티미라우스 기자입니다. 연준의 비공식인가 공식인가 헷갈리지만 거의 이제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어제 쓴 기사가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에는 원래 예금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으로 연준으로 지금 맡긴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야 역레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역레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포를 알아야 되는데요. 레포라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면 잠깐만요. 다시 미국의 경우에 영레포. 그럼 영레포는 뭐냐? 영레포라는 것은 뉴욕 연준이 IRP 매각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시요. 자, 연준이 여기 있고요. 일반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연준한테 국채를 포함한 다른 자산들을 사는데 나중에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약속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연준이 뭔가를 아까 국채를 이 회사에 넘겼죠? 그리고 나중에 더 비싸게 사준다고 하고 넘긴 거를 얼마나 더 비싸게 사줬냐? 이게 이제 이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이 회사에서 연준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그리고 나중에 좀 더 큰 돈으로 받으니, 예금하고 이자 받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차라리 그냥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레포, 레포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회사가 중앙은행에다가 예금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DS투자증권의 김준영 연구원님이랑 99%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역레포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김준영 연구원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래포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연준이라는 저축은행이 내가 영래포라는 금리를 받으면서 너는 예금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래포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사실 저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돈을 연준에다 맡겼다 라고 그냥 이해해버리시면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요.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SVB 사태가 터지니까 결국 이제 국채의 미실현 손실 때문에 영향이 시작됐는데 뱅크런이 일어났죠. 야, 나 못 믿겠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빼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은행으로 돈들이 많이 갔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대형은행으로 다 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더 많이 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MMF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작은 은행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리고 큰 은행으로 간 것도 많지만 작은 은행에서 나온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MMF로 가고 있습니다. MMF로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라면 아주 합리적인 행동인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야, 소형은행으로 맡겨놨더니 SV은행 망한 거 봤냐? 야, 큰일 날 뻔했어. 돈 빼가지고 MMF에 넣자. 대형은행은 이자 쥐꼬리만큼 줘. 그냥 MMF에 맡겨.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MM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이 중에서 40% 이상은 영레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레포가 뭐라고요? 그냥 예금이라고요. MMF에 돈을 맡겼더니 이 돈이 중앙은행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MMF라는 것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돈이 그냥 예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연준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크리스토퍼 월러는 야 그만 좀 줘라 배부르다 야 기업들이 지금 2조가 넘는 돈을 지금 우리한테 맡기면 어떡하냐 안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2021년 6월 달에 영레포에 쳐주는 금리를 0.05%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그때도 똑같이 파이낸셜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MMF 운용하는 애들이 너무 야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 못해 이러다 보니까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금리 인상해줄게 조금 더 줄게 라고 해가지고 0.05%를 좀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레포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SVB 사태가 나와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 이 돈들이 자꾸 대형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MMF를 통해서 자꾸 연준으로 들어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걸 찾다 보니까 결국 연준만 믿을 거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연준에서 금리를 0.05bp 아주 조금 더 줬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원위치 시켜라. 원래대로 돌려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금리를 또 인하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죠. 브라이언 섹이라는 분, 지금 이 레포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잘 적동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SVB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금은 MMF로 몰렸습니다. 대형은행으로도 갔지만 MMF로도 갔어요. 그런데 MMF에 몰린 자금의 40% 이상은 다시 연준으로 영레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레포로 돈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는 뭐냐?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인데 그런데 연준은 이 돈이 지금 불편하죠. 너무 돈을 많이 들어오는 거 싫고 게다가 그 돈들이 중소형 은행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돈이 자꾸 우리한테 오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그럼 원위치로 돌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0.05%의 금리 인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